전 남편과 이혼하고 25년 동안 딸과 단둘이 살아온 50대 여성 이 씨. 이혼 후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모녀를 찾아오지도 양육비를 주지도 않았고, 이 씨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웠는데요. 5년 전 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경제적 형편도 조금 나아졌을 즈음 모녀에게 다시 불행이 닥쳐옵니다. 딸이 큰 병에 걸린 건데요. 딸의 간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고민하던 이 씨는 수소문 끝에 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여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전 남편은 가족들 몰래 딸의 과거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불의의 사고로 숨지고 마는데요. 수술을 앞둔 딸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 씨는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들에게 딸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아픈 딸의 치료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은 25년 전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왔어요. 네, 25년 전에 이혼을 한 50대 여성이 오늘의 이 사례자입니다. 그 이혼을 할 때 갓 돌이 지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 딸을 남겨두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양육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온 적도 없고요. 양육비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었던 이 여성은 사실 딸 하나만 바라보면서 딸을 어떻게 키울까만 생각을 했겠죠. 뭐 기술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었는데 뭐 채소 장사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요령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돈도 좀 모이고 작은 집도 마련하면서 딸과 함께 생활을 해오던 그 와중에 이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중에 한 5년 전에 사실 이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제 그 25년 전 이혼해 근데 2살 된 아이를 홀로 이제 키워오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 딸이 5년 전에 큰 병에 걸렸다고 해요. 예, 5년 전에 이 딸이 진짜 고생고생 두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딸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합격을 예. 해서 입학을 하게 됐고 이 어머니도 이렇게 힘들게 장사해서 작은 집이지만 집 한 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행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제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모녀에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러고 이제 있는데 대학에 간 딸이 갑자기 계속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급기야는 학교에 가서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병원에 옮겼는데 병원에서 이게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큰 병입니다. 병명은 이제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만 큰 병입니다. 수술을 굉장히 여러 차례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아무리 뭐 행복이니 돈이 중요해도 딸 하나밖에 없는 이 엄마에게 딸이 또 전부다 보니까 엄마는 장사까지 다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딸 간병에 나섭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던 두 모녀의 삶이 다시 또 고난의 시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5년 전에 이제 병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그 병 간호비라든가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몹시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 5년 동안 뭐 아주 네. 10번 이상 쓰러졌고요. 그때마다 또 큰 수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약간 모아뒀던 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2개 딸린 연립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대출이 절반 정도래요. 네네. 그런데 그 자꾸 쓰러지다 보니까 가게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정리해 돈 벌 수도 없죠. 그다음에 모아둔 돈 그 병원비로 다 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빌릴 만큼 빌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빌릴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 엄청 딱한 것이죠. 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25년 전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전 남편을 수소문해서 아마 네.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좀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말 그대로 절박한 거죠. 예. 절박하다 보니까 지인들 수소문해서 예, 전 남편을 찾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2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 전 남편을 찾아갈 정도로 절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은 이 살해자하고 헤어진 이후에 재혼을 했었고 지금 보기에는 사업도 성공해서 제법 여유가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살해자가 전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사정을 얘기하고 과거 양육비 그리고 딸의 병원비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전 남편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걸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전 남편이
현재 아내는 과거에 내가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면서 네. 아주 제발 이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내가 구해보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대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아서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절박했으면 25년 전에 헤어졌던 남편을 그러니까요.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양육비 이제 청구를 좀 했다고 하는데 거절을 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정 돈을 좀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이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요. 이 고난 끝에 이제 그나마 좀 힘들게 전 남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좀 숨 좀 돌리라 했는데 이 남편이 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네. 당장 다른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비가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전 남편의 유족 대표로 이제 그쪽 아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 자신의 딸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는 그 가족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러 했었고 아마 이 사정을 설명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이쪽에서 거절할 걸 아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양육비를 내 남편이 그동안 주지도 못했고 이제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문자까지 있다. 근데 남편이 지금 사망을 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긴 했지만 당신들이 유산 상속을 받은 그 유산 속에는 그 당신 남편이 나에게 주기로 했던 전 딸에 대한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일종의 채무라고 생각하고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기로 했으면 우리에게 남편이 주기로 했던 일종의 채무를 변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 여성이 이야기를 하고요. 예. 유가족 측은 여성이 예상했던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 딸의 존재 자체도 자기는 모르는 일일 뿐더러 당신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 남편은 이미 사망을 했으니 약속이고 뭐고 다 끝난 일이다. 예. 우리는 돈을 줄 의무가 없다라고 거절을 그냥 합니다. 그런 거네요. 50대 여성 입장에서는 전 남편이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유가족들이 좀 달라는 이것을 좀 집행했으면 한다는 어떤 바람이고 유가족 측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끝이다 이렇게 네. 양측의 대립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50대 여성분의 궁금증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의 유가족에게 못 받은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양육비를 주겠다는 남편의 문자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인데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 이제 주기로 했다라고 저희가 문자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부부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하는 일방에게 이제 타방의 배우자는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건 이 양육비는 왜 주나요? 부모니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그 일실전속적인 그런 지위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부모가 사망하면 양육비를 그 유족들이 상속을 받아서 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해서 일단 지급 결정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채무로 딱 결정이 되죠. 네네. 채무로 딱 결정이 되면 그건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지위가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유가족들 측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서 가정법원에서 뭔가 확정받은 것도 없는데 이걸 지급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는 측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양육비 청구를 해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네.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남편의 딸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렇죠. 또 상속의 권한도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걸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상속으로 않을까요? 일단은 네. 양육비 관련해서는 지금 백성문 변호사 설명처럼 네. 구체적으로 뭐 확정이 됐다든지 구체적으로 협의 이상이 돼야지만이 가능한데 문자 메시지 이런 걸로는 조금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 딸은요, 이 전 남편의 친자입니다. 친자이기 때문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친자 확인을 하면서 인지를 청구하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뭐 상속 관련해서 특히 지금 제가 보니까 법적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2명 예, 예. 있으니까 9분의 2가 본인의 상속분인데 그 중에 9분의 1 정도를 유류분으로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상속인의 자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요, 좀 설명드리면 그렇죠.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박준 변호사 말씀처럼 유류분 청구하려면 이제 이 아버지가 뭐 유언을 해가지고 재산 하나도 안 남겨놨다면 유류분 청구겠지만 여기서는 본인 상속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본인 상속분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는 유언 개념이 아니니까 불의의 예, 사고로 예. 돌아가셨다면
그럼 본인 상속분을 전부 청구를 해서 받는 방법이 지금 그게 가장 맞을 확실한 거고 예, 예. 상속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내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지 청구해서 유전자 검사 해야 될 예.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집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뭐 재산 좀 많대요. 그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있다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니까 과거의 양육비 청구보다 오히려 그게 낫겠죠. 상속회복 청구권이 더 나을 수도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속의 권한이 있다고 했을 때 과거에 그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어떤 양육비보다는 실제 지금 시점에서의 상속분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상속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하든 그렇죠. 그 과정을 좀 밟아야 되겠군요. 쉽게 뭐 인정받기 좋고요. 예. 상속이라면 9분의 1을 받을 거고요. 지금 전 재산에 막 유류분이면 뭐 미리 다 줬을 수도 있어요. 유류분이면 9분의 1을 최소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간단히 정리가 되네요. 뭐 과거의 어떤 양육비 청구보다는 딸이 네. 전 남편의 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이 50대 여성의 궁금증의 가장 해결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